늦은 밤 한 식당에 남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친 두 사람, 자정이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계산만 마치고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 후로 한참을 기다려봐도 두 사람 모두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바로 다음 날 식당 사장이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예,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은요 진짜 황당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자,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 네, 서초구에서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밤 10시쯤에 남녀 커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너무 즐겁게 이야기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넘어서 갔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남성 가방이 하나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가방을 두고 갔네. 이제 가지러 오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새벽 1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늘 일요일은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저기 가방 있다. 네네, 저 가방을 두고 갔어요. 근데 뭐 너무 급하면 당연히 바로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도 새벽 1시 반까지도 안 오시길래 일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또 쪽지를 붙이셨습니다. 일요일은 가게 휴무이니 월요일 오후 5시에 찾으러 오세요. 라고 쪽지를 붙이고 퇴근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늘 쉬는 휴일이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휴무일 바로 직전 토요일 밤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장님은 내일은 쉬니까 말이죠. 식당 앞에 쪽지를 붙여두고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휴무일에 아내분과 함께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열쇠공, 갑자기 열쇠공.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과 보안업체 직원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어제 그 파우치 놔두고 가신 분님 지금 오셨거든요. 예. 또 문을 그냥 당기니까 열린 것 같아요. 그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나오신 거죠? 맞아요. 네,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흔든다고 그게 열릴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출입문까지 확실하게 그걸 걸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열었지? 열릴 방법이 없는데? 제가 아까 여기 현장 도착했을 때 둘러봤는데 옷걸이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새꼬챙이를 확인하고 혹시 몰라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걸 여신 거 맞냐 이러니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예. 그 열쇠공을 불렀대요. 뭐예요 이게? 아니 자기 가방이 안에 있으니까 잠긴 문을 열쇠공을 불러서 열었다는 건데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이 쉬는 날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보안업체 직원이 아니 사장님 여기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가서 자기 가방을 챙겨 나왔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보안업체는 이제 경보음이 울렸기 때문에 출동을 한 건데 아니 사장님이 아니 식당 문 잠그고 그 번호키까지 잠그고 보안업체 경비 설정 해놨으니까 보안업체에 알람이 그렇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손님이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거냐. 황당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이시죠? 직접 손님이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식당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업체 직원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가만히 식당 근처에 보니까 무슨 쇠꼬챙이 같은 게 떨어져 있었어요. 예, 손님한테 혹시 이걸로 여운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열쇠공 불러서 저걸로 문 닫다고 이렇게 나중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열쇠공 부르면 대한민국 어느 집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열쇠공 일하시는 분들도 직업적 양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이 열쇠공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죠. 왜 식당 문 열어줬냐 물어보니까 열쇠공도 기막힌 답변을 내놓습니다. 또 뭐. 손님이 어떻게 했냐면 열쇠공한테 이 가게 알바생인데 비밀번호 까먹었고 이렇게 얘기하니 그럼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사장님 번호를 모른다면서 사실은 어제부터 알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열쇠공은 당연히 사장님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출장비 5만 원을 줬다고 해요. 손님이. 그래서 그거를 받고 문을 열어줬는데 나중에 식당에서 가방을 꺼낸 다음에 손님이 열쇠공 좀 다시 잠가줄 수 있냐고 얘기해서 열쇠공이 문 잠그는 방법은 또 손님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식당 알바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야, 너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제가 어제부터 일해가지고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일단 얘기는 돼. 근데 도대체 진짜 이 가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해서 맞아요. 찾아갔어야 그것도 됐나 궁금해. 싶잖아요. 이 손님이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방에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일을 가야 해서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서 보안업체를 부르게 됐다.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서울로 혼자 상경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의 이 목숨 한 번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선처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사장은 그래도 이건 범죄다. 정당하게 처벌받고 두 번 다시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손님 메모장에 연락처만 있었으면 전화를 드렸을 거다. 직접 말씀드리려고 보안업체가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은 정말 살만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장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면 하지 마셨어야지. 자, 손님에게 이런 황당한 오히려 이제 사장님 본인의 탓을 하는 듯한 문자를 받은 사장님.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사장님과 그 문제의 손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잘못인 거 알아요. 제가 잘못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게 맞고 인정도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당연히 알죠.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제가 어떻게 몰라요. 초등학생도 아는 범죄를 왜 저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한 번은 이제 선처가 안 되실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뭐 어디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강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처를 한 번 해주실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제가 여쭤본 거죠. 우리 이제 점주님 넓은 아량으로 점주님 말씀대로 처벌 받을게요. 그래서 고마울게요. 애진자에 그런 선처하실 생각은 아예 없으셨다는 거죠? 자, 교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이거랑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이거랑 어떠십니까? 아니 이분은 매를 버시네요. 이 말로 매를 버네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도 맨 처음에는 그냥 찾아와서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랬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러면 봐주실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뭐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로 주고받는 글 중에 메모장에 연락처가 있었으면 내가 연락드렸을 것을 뭐 이런 그러니까 연락처를 안 남긴 사장님 잘못인 것처럼 써놔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또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당당하게 도리어 큰 소리를 지금 팡팡 치시는 거잖아요. 사장님 몇 마디 못 하시고 계속 말로는 내가 잘못을 안다, 잘못한 거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뉘앙스가 뭐 별로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가 물건을 훔치려는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선처를 못 해주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했더니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선처하실 생각은 아예 없으시다는 거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너무도 화가 나시죠. 양 변호사님, 좀 잘못했다고 좀 싹싹 좀 빌어. 그러니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죠. 정말 제가 정말 큰일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가 진짜 뭘 몰라서 시골에서 상경해서 뭐 연락처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마음 약해져서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통하니까 그 다음날 사장님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나중에야 신고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왜냐하면 저렇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싶어 하신 거고 또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일 겪으실까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저 손님 경찰에서 수사받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도 그 사장님이 선처를 안 해주셨다고 판사한테도 저 선처 한 번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이제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네. 선처 해줘야 된다. 젊은이 또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라니까. 자, 아니다. 법은 냉정하다. 어떤 거? 냉정하죠. 봐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말투가 잘못됐어요. 정말로 제대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 봐줄 수 없습니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